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섭외를 하고도 네. 국감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당일날 계속 바뀌잖아요. 진짜요. 그래서 네.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마침 시간이 짬이 나셔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네. 화, 수, 금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 보통 상임위들은 월, 화, 목 아하.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런 엇박이 있군요. 네네. 네. 작가랑 PD 귀가 좀 또 번뜩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 얘기 중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것부터 보건복지부 네, 관련해서 그렇죠. 좀 네. 질문을 드리면 그 김은혜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 선거 부동산에서 중국인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인데 네. 이 중에 이제 의료, 건강보험, 이제 건강보험을 뭐 부정 수급 비슷하게 한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가끔 나고 네. 어떨 때는 외국인들이 너무 건강보험을 많이 해서 우리 건강보험 흑자다 이런데 진실이 뭔지 팩트 파인딩부터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미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심하게 격도를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건보조정, 특히 그중에 중국인 관련된 건보조정은 흑자죠 현재. 네. 55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고 55억 정도. 과거에 물론 적자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적자의 경우에도 두 차례 통계 오류가 있었고 두 맞아요. 번의 통계 오류로 생긴 추가 적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데 적자처럼 인식됐던 게 대략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외국 국적별 건보 재정 적자 현황이나 흑자 현황을 추려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기로 뽑아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 코드를 잘못 넣는다든지 하면 오류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2020년, 2022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대략 한 1,200억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잘못 나왔던 수치 등을 근거로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라고 나선 것이고, 근데 더 재밌는 게 이 수치가 오류가 있었던 걸 잡아낸 사람이 국민의힘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예요. 부산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그래서 가고. 기사를 볼 때마다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들이 많이 내니까 네. 아픈 사람보다 그냥 내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그러면 거죠. 외국인들 중에서는 당연히 비율로는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을 거고. 네. 그러면 고액 진료 받은 사람도 다시 당연히 비중으로 중국 사람이 제일 많겠네요. 네. 뭐 네. 그렇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계 오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제도 개선이 2018년 정도부터 꾸준히 있어 와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부분에 대한 방지 조치는 현재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첫 번째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자. 왜냐하면 이게 외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확한 데이터로 뭔가 정책을 세운다. 이러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수정하면 되는 거지 네, 네. 혐오까지 조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1년에 몇 천억씩 흑자다 이런 기사도 보기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 약간 좀 정무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제도 개선 그 자체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미 네. 제도 개선은 빈틈은 있었지만 네. 요 몇 년간 많이 개선이 되었다. 계속 끊임없이 개선은 이루어져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영향 등에 의해서 흑자다. 그러니까 내는 돈이 더 많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그 정부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해서도 실거주 뭐 신고 같은 걸로 해서 또 예. 규제가 강화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보유 현황을 보면은 미국 국적자가 제일 많은 네.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네. 또 분포 현황을 봐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착목을 하셨는데 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미국인 소유가 더 두드러지는 그렇죠. 예, 강남 그런, 3구는 두드러지죠. 예, 압도적이죠. 예,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 네. 투표권도 뭐 아시는 것처럼 네. 실제 투표율이나 이런 것도 다 따져보면 10%대죠. 예, 많이 안 된다. 네. 뭐 이런 실질적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고쳐 나가야 되는데 네.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외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 혐오로 뭐 이렇게 정무적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 부동산 얘기가 제일 뜨거운데 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는 대통령은 원래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실장들급에서나 장관들급에서는 조금씩 흘리는 것 같아요. 여론을 보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진성준 의원은 보유세 해야 된다. 네. 전현희 의원은 아니다.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론 아직 없다. 그래서 그냥 여쭤볼게요. 그냥 박주민 의원님 입장은 뭡니까? 뭐 보유세 문제 이거 정부에서도 검토하겠다, TF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사실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서 빚어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전임 시장 재임 시절에 비하면 1년에 15,000호에서 2만 호 정도씩 매년 적게 공급이 됐고 네. 특히 내년에 거의 2만 호 넘게 부족하게 공급된다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이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촉발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방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방법은 공급을 좀 더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수단부터 이제 써가면서 검토나 고려가 되면 되겠죠. 네. 공급이 이제 같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본. 근데 공급은 착공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뭐 그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이제 공급을 뭐 세게 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사실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민간 공급의 경우에 아무리 서둘러도 7년에서 8년 걸린다. 그렇죠. 심지어 어제 봤더니 서울대 한 교수는 나와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는 사기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네. 사실 민간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속도를 좀 많이 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의 경우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공이 시행을 하고 뭐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시공을 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이면 실질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멸실 수요도 생겨서 사실 맞습니다. 순공급이 별로 안 맞습니다. 되는데 예. 빈 땅에 하면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빈 땅에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의 경우에는 대략 신규 공급 물량의 3분의 2는 멸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세훈 시장 30만 호 얘기했으니까 20만 호 멸실되고 30만 호 공급하니까 순 공급은 10만 호에 불과하는 거고 그럴 수 있죠. 시간도 7년에서 8년 걸리는 건데 네. 공공의 경우에는 그런 멸실 수요가 안 발생하거나 적게 발생하고 동시에 있는 땅, 빈 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공급과 공공 공급을 균형 잡히게 하면은 적어도 내년 정도나 내년 늦어도 하반기에는 분양 시장을 열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땅이 문제잖아요. 근데 땅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 땅들이 있긴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뭐 용산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부지도 있고 하니까 네. 어떻게 선정하고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관리하고 대화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공급책이 우선이고 보유세 논의는 좀 뒤로 미뤄야 된다.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도 그렇죠. 네. 보유세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 단계로 여러 가지 TF를 만들어서 검토는 하겠지만 우선적 수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급을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부동산이 내년 6월 서울시 특히 서울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다들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 대책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닐 거고 오히려 지난 97 대책 이후에 이 9월 10월 뜨거운 소위 불장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또 이게 어게인 2021, 22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네, 서울시장 선거.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로 작용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또 그만큼 또 서울 시민분들이 이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 언론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내에 대규모 공급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관련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도 좀 더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도 좋은 입지에서 좋은 브랜드의 또 좋은 환경의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에 실질적으로 출마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미 밝혔죠.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지난주 13일, 14일부터 네. 이틀간 서울시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네. 했던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한 걸 보면 네. 범진보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1위 박주민 12.8, 네. 조국 12.6, 네. 김민석 9.8. 뒤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등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지금 공표 여론조사가 제 기억으로는 4번 있었는데요. 네. 4번 다 이제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만이 아니라 네. 여권에서는 제가 다 1등을 했고요. 후보 적합도. 네, 네. 후보 적합도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양자 대결하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양자 대결 좀 너무 재밌는데 네. 제가 여권에서는 1등인데 양자 대결 안 붙여요.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심지어 양자 대결 네. 있고 그 조국 조사에서- 대표 김민석 이게 있는데 네. 그 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님은 3등을 하셨고 네. 강훈식 실장은 6등을 했는데 네. 3등과 6등은 오세훈 시장하고 양자 대결을 붙이고 2등도 붙여줬고 2등인 조국 대표도 붙여줬고 붙여줬는데 정작 1등인 저를 안 붙였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총리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네. 강훈식 조국 후보는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등이 이기면 1등은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솔직히 박주민을 배제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여론조사 네. 업체 관련한 분들은 이제 좀 이거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4번의 공표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고 네. 그랬는데 저를 자꾸 양자대결에서 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네. 박주민 의원의 본선 경쟁력이 확인된 거냐, 네. 뭐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냐, 뭐 이게 설왕설래가 여의도에서 많던데 일어난 게 없다. 네. 그런 아니, 이상하네요. 방금 소개해 주신 그 미디어토마토의 의 여론조사도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등, 3등, 6등을 오세훈 시장과 양자 대결에서 결과를 공표했는데 네. 정작 저는 1등임에도 네. 특별한 설명 없이 양자 대결 안 했어요. 1등이 안 나올 거라고 처음부터 설계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설계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왜냐면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디어 토마토가 하기 전에 2번의 공표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는데 윈지 컨설팅도 있었고 네. 있었죠.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출사표를 실질적으로 던지신 거니까 네. 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주민이 그리는 서울은 주거 안정은 이제 하나의 테마가 있을 거고 네. 다음 테마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군요. 네.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하면은 이제 서울을 강하고 젊게 만들 네. 산업 정책이라든지 주거 공급 정책 그리고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잘 해 가고 있고요. 네. 내용들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제 뭐 10년 하셨으니까 지난주에 박찬대 의원이 네.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네. 10년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의 마감은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천시장 나가실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요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이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국감 끝나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실 테니까 네. 그때 또 뭐 자세한 얘기들을 그러시죠.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의원님 그 변호사시니까 그 사법개혁안 네. 오늘 이제 발표 났는데 네네네. 뭐 대법관 증원, 뭐 법관 평가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네.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바뀌자는 거고 재판 소원까지 있는데 재판 소원은 학계에서 늘 찬반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 소원은 일단 당론이나 사법특위 개혁특위 안으로는 안 할 거다 이랬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이거 지도부안으로 발의할 거예요라고 갑자기 또 이렇게 맹공을 하셔가지고 이 김병기 정청래 엇박자는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재판소는 이제 진행자께서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미 헌재 결정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ou see